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원래 저의 첫 멘트는 그거였어요. 하루 종일 세션 듣느라 힘드시죠? 휴게 시간도 없이 힘드실 텐데 잠깐 쉬었다 가시죠 였는데 방금 전에 휴식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래서 스킵하고 바로 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되게 알찬 실제 게임 개발사 대표님의 사례 그리고 노하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지속 가능한 모바일 앱 게임 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알면 아마 여기 안 있고 그쪽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겠죠. 그리고 대표라는 직함도 달고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거는 저희가 또는 저희 파트너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개발하시는 분들, 앱이든 게임이든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은 꽤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다행히 제가 구글 안에 있어서 구글에서 제공한 솔루션들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활용처에 맞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리라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이런 거창한 주제 얘기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주목해 주실 건 이거는 지속 가능한이 있어요. 그냥 모바일 앱 게임 아니고 지속 가능한입니다. 또 하나는 모바일 앱 게임 아니고 모바일 앱 게임 사업입니다. 앱과 게임이 지속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사업이 지속하는 것은 같으면서 다른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앱 하나가 히트했으면 나의 사업이 지속되냐? 아닙니다. 그죠? 게임 하나 히트한다고 나의 사업, 나의 팔자가 펴지냐? 아닙니다.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그거에 대한 조그만 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OPG 코리아 온라인 파트너십스 그룹에 있는 한국에서 에드몹이라는 제품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상당 부분의 레퍼런스 또는 참고 자료들은 에드몹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에 기반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네, 지속 가능한 사업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핵심을 짚자. 전 되게 단연코 이 두 개일 것 같습니다. 저도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해본 적도 있고 한데 저 또한 심지어 구글 내에서도 뭔가 행사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결국 얼마나 많은 방문객,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오고 얼마나 인게이지를 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밸류를 가지고 가는가.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빠질 수 없는 돈이죠. 얼마나 많은 돈을 여러분들이 사용자로부터 또는 제3자로부터 받아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돈이라고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캐시 플로우입니다.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좀 더 하나씩 짚어가 볼게요. 사용자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사용자 풀이 있어야 되겠죠. 지속 가능하려면. 그죠? 일시적인 스파이크 좋지만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럼 안정적인 사용자를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일단 어쨌든 사용자가 생겨야죠. 노출을 해봐야죠. 그죠? 다운로드 받는 분이 없으시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사용자 유입일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사용자 유입 이렇게 합니다는 못하고요. 오히려 이전 세션들, RNA에 있는 세션들에서 사용자 유입, 각종 채널을 통한 사용자 유입, 어떤 방법을 통한 사용자 유입, 유료, 무료 마케팅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의 전문가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고 저는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지표를 보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용자 유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걸 다시 측정 또는 여러분들이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한 기준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의 알프 보고서를 추천을 드려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잘 알고 계실 건데 모바일 앱 버전도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알프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간의 연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앱에서의 결제들, 게임에서의 결제들 다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결국 인당 얼마만큼의 알프가 나오는지를 간단히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돌아서서 그럼 내가 마케팅에 얼마를 써야 될까? 한 유저를 얻는데 얼마를 써야 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해서 시작을 하려고 보니 마케팅할 채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걸 썼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라이프타임 밸류 LTV 보고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바로 보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연동만 하시면. 이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각 채널별 마케팅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해당 채널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검색 광고에서 나오는 사용자들이 결국 나에게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줬느냐, 얼마만큼 나에게 가치가 있느냐를 채널별로 뜯어볼 수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하면 사실상 처음 봤었던 애퀴시션 유저 한 명당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해서 더 나아가 이 채널의 유저는 얼마, 저 채널의 유저는 얼마라는 식의 전략을 수립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자 유입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애널리틱스가 드리는 첫 번째 밸류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쭉 다시 나가면 어떡하죠? 소위 말하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아무리 열심히 들어와도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이탈을 방지하죠. 이탈 방지를 위해서 수많은 업데이트를 하시죠. 그 기준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위해서는 어디서의 사용자가 나가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모두 서버를 놓고 서버에서 각 화면별로 데이터를 모으고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드는 일입니다. 이건 향후 얘기할 캐시플로우에서도 굉장히 악영향이에요. 리소스 없이 가능하면 해결하면 좋고요. 사람이 부족할 경우도 많은데 사람도 실제로 개발된 콘솔에서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애널리틱스에 기본적으로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별로 추적하는 코드를 넣고 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스테이지 2에서 50%가 성공했는데 그 중에 40%가 재도전을 안 한다. 스테이지 레벨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고, 좀 더 크게는 페이지별로 다 나눠져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은 이 페이지들, 각 페이지들에서 어디가 이렇게 빨갛게 나가는 애들이 많은지, 여기서 나간다는 얘기는 사실 여기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역시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하시니까 참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사용자가 들어왔고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안 나가실 거예요. 업데이트를 열심히 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자주 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얼마나 쓰지? 어떻게 쓰지? 서버의 데이터를 보통 보시죠. 그 역시 리텐션이라고 하는데 그 역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동질 사용자 분석 코호트 애널리시스라는 탭이 있는데 거기로 가시면은 편하게 평균 일별 리텐션율이 그대로 나와요. 좀 더 세부적으로는 각 날에 들어온 사용자들의 리텐션 레이트가 나와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뭘 할 거냐? 좀 더 볼게요. 애널리틱스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인 세그멘테이션, 사용자 그룹별 분석이 있어요. 사용자를 어떤 식으로든 그룹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룹했을 때 그 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 방금 말씀드린 모든 리포트가 다 재정이 돼서 나옵니다. 두 개를 합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버전 1에서 어떤 걸 발견했고 버전 1.1에서 그걸 고쳤어요. 그러고 나면 버전 1의 그룹과 버전 1.1의 그룹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리텐션 레이트를 방금 전에 그 리포트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리텐션을 고쳤다, 안 고쳤다를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버전 2.2를 준비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아실 수 있겠죠.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주행의 달인이라는 게임 아실 거예요. 모르시면 찾아보셔도 좋고요. 몇 안 되는 다운로드 1억이 넘는 우리나라 게임이고 인디 게임입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가 저기 순위에서 꽤 밑에 있죠. 글로벌에서 더 유명하고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대표님은 한국에 계시고 당연히 인디 개발사인 만큼 처음 시작은 혼자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에 트러블 슈팅도 다 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데이터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혼자서 운영하는데 1억 명의 사용자들이 내는 트래픽을 어떻게 분석할까? 애널리틱스 보고서 보고 분석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크래시가 많은 나라부터 트러블 슈팅을 하시고 계십니다. 실제 사용기고요. 자, 이게 이제 브리프하게 사용자예요. 근데 사용자가 들어온 건 오케이. 사실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두 번째, 좀 더 제 전문 분야인데, 그럼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됩니다.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첫 번째는 뭐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소비를 줄여야죠. 가게랑 똑같습니다. 소비를 줄여주세요.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나는 든든한 형님이 계신다. 막 쓰세요. 막 쓰셔도 되고요. 나는 이미 캐시카우가 어마어마한 게 있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계속 스pen딩을 해도 된다. 소비를 안 줄이셔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아니고요. 그랬을 때 투자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방금도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죠? 사용자 유입을 할 때도 그랬고 리텐션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애널리틱스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서버 하시고 개발자 들여와서 대시보드 만들고 트래킹 하시고 입맛대로 디자인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실 수도 있다고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누가 잘하고 어느 것이 더 단가가 싸게 먹히고 어느 것이 내 비즈니스의 포인트고 어느 것이 서포팅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앞서 나간 것들은 서포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구에서 여러분들의 핵심은 컨텐츠잖아요. 앱 또는 게임이 제공하는 사용자 가치가 컨텐츠고 그게 핵심일 거니까. 그러면 투자의 최소화를 위해서 저는 이 사진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찾았고요. 원래는 그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거인을 찾고 싶었는데 좀 잔인해서 제가 그건 못 썼고,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거인의 등에 올라 타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게 거인이 누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뭐 이제 정부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이게 나라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저는 구글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유는 일을 대신 해주니까요. 여러분들이 걷지 않아도 거인이 걷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가시는 것이죠. SDK 업데이트 따로 안 하셔도 구글 플레이 서비스 SDK가 업데이트가 되면 제반 SDK 같이 업데이트 되죠. 여러분 앱 업데이트 안 하셔도 되죠. 그런 단적인 예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인의 걸음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투자를 최소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예 드릴게요. 조금 더 길게 보여드릴게요. SUD라는 회사의 주행의 달인이신데 좋은 파트너시기도 한데, 이분이 2011년 개인 개발자로 시작했어요. 혼자서 1억 5천만 건 다운로드 발생시키셨고요. 이러셨을 때 지금까지 이제 4년 정도 가까이 지났네요. 총 18개 글로벌 실시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게임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이제 스튜디오가 커져서 막 5명이 됐어요. 하지만 이분은 서버 개발자 없습니다. 실시간 대전 네트워킹을 모두 지원하는데도 서버 개발자 없고요. 서버도 없습니다. 구글에서 지원하는 실시간 네트워크 게임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때문이고, 그거 이외에도 수익화를 할 때도 역시 광고 수익을 주로 하시는데 광고 영업 사원은 없습니다. 애드 네트워크에서 주는 광고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계시고요. 그 밖에 수많은 것들을 사실 소위 말해서 공짜로 쓰고 계시고요. 구글에서는 그걸 아주 장려드리는 바이고요. 그렇게 해서 혼자서도 충분히 꿋꿋이 2014년도 2013년 말 2014년 초에 유명해지시기 전까지 소위 그분께서 암흑기라고 하시는데 몇 개의 게임을 냈으나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투자가 최소화였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었고 스튜디오에는 위험이 없이 계속해서 넥스트 차기작을 운영해 나갈 수 있으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투자를 최소화했다고 치시죠. 가게에서 지갑을 최소한으로 연 거예요. 기능은 다 하는데 돈 하나도 안 썼어요. 더 많이 벌수록 나한테 다 남는 거죠, 그죠? 그럼 뭘로 볼까? 게임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볼까? 앱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우리 앱은 뭐가 좋을까? 고민 많으실 거예요. 글로벌에서는 되게 다양한 수익화 모델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앱과 게임을 통틀어서고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고 생각보다 되게 공평하게 분배가 돼 있죠, 그죠? 저희 체감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일부가 아주 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직접 광고 아마 아실 거예요. 게임이 커지면 직접 광고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많이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앵그리버드는 자체 네트워크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 아웃핏7이라고 이제 토킹 텀캣이라는 유명한 앱을 만든 회사에서는 실제로 네트워크를 내고 있죠.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게 네트워크까지는 안 가더라도 직접 광고에 대한 니즈는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거는 당연하게도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의 저정도를 차지하죠. 두 번째, 아이템 판매 광고는 워낙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니 넘어가고, 세 번째 이제 구독 모델도 역시 한 두세 시간 전에 정지현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음악 서비스나 뉴스, 매거진 등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다른 용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예전에 애드몹이 잘 알려진 광고 네트워크 수익. 지금은 이제 애드몹이
거기서 넘어서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광고 네트워크 수익에 대해서 애드몹이 책임을 지고 있고요. 구글에선. 그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벤처 캐피탈과 일을 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셔서 그에 대한 투자를 받으시면 그것 또한 리소스가 되죠. 캐시플로우가 되고요. 그런 다양한 수익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각각 수익화에 대해서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직접 광고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광고 서버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광고주를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만나서 광고를 내 앱 또는 게임에 틀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사람이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광고 서버를 구글에서는 모바일 앱의 경우에는 애드몹 예약이라는 걸로 일단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모바일 앱에 특화된 광고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뭐 광고주가 광고 크리에이티브 안 만드셔도 만들어 드리고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오클릭 방지 기능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앱이 설치되어 있다고 설치되어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제외해 주고요. 이런 기능들을 기본 제공하는 광고 서버를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이미. 두 번째로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사용자 중에서 구매할 사용자에 대해서는 아이템을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원하는 타이밍에 노출을 해줘서 더 잘 팔 수 있어야 되고, 구글에서는 아이템 판매 광고라는 형태로 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앱 내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워낙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다른 걸 말씀을 드리면 어떤 앱이나 게임이든 사실상 광고를 노출할 수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광고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이티브 광고라던가 아니면 전면 광고라도 색깔이 다른 것들, 디자인이 다른 것들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시고 조금 뒤에서 나올 그러니까 횟수, 유저 타겟팅 등등도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광고 수익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의 상당수를 쓰고 계신 파트너인데 모비릭스라는 파트너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역시 글로벌 게임 서비스이고 역사가 꽤 오래된 회사예요. 2004년부터 설립이 됐었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으시는 듯한데 현재 월 신규 사용자가 1천만 건씩 추가로 들어오고 계시대요. 어마어마하죠. 글로벌리 1천만 사용자가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100종 이상의 글로벌 게임을 서비스했고요. 여기서 키는 이분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서버라는 기능을 무상으로 아주 오랫동안 잘 이용하고 계시고 이 1천만 건 중에 꽤 많은 비중이 그 광고 서버를 무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크로스 프로모션이라고 그러죠. 내 게임에 또 다른 게임을, 내 앱에 또 다른 나의 앱을 광고하여 유저를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고요. 물론 무상으로. 그리고 주수익원, 원래는 광고였고요. 광고로 주수익원을 하시다가 최근에 아이템 판매에도 주력을 하고 계셔서 몇몇 게임에서는 이미 50% 정도 수익 이상이 아이템 판매로 나오고 있어요. 저희 애드모빌 아이템 판매 광고를 잘 이용하시는 케이스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화까지 얘기했는데 뭐 더 얘기를 할까요? 마지막 스텝이 있어요. 제 키인데요, 이게 사실 수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최적화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트래픽은 소중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저는 굉장히 소중하고 이 수익을 최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 솔루션 구글 플랫폼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이 진화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다양한 수익화 얘기 드릴 때 누가 어떤 수익화를 쓸 거냐 이런 얘기 안 드렸어요. 그죠? 제가 지난 6월에 구글 폼 모바일 세션에서 사용자에 맞는 수익화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 이게 여전히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비디오를 보고 스킵을 누르고 어떤 사람은 비디오를 보고 계속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소위 유튜브에서 있는 스킵 버튼을 누르긴 하지만 대신에 게임에서 있는 전면 광고에 대해서 클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광고를 닫지만 대신 구매를 하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결제에 대한 진입 장벽이 다르듯이 어떤 컨텐츠에 반응하는지도 다르고요. 어떤 시점에서 어떤 컨텐츠를 보여주냐에 따라 반응률도 다릅니다. 저희는 이걸 최대한 맥시마이즈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기초가 광고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자에 대해서 분석하고 타겟팅하고 그에 따른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에 상당히 능숙한 플랫폼이죠. 아마 되게 낯이 익으실 거예요. 게임이나 앱에서 하는 게 보통 그거죠. 사용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에 따라 맞는 사용자에게 맞는 걸 제공해 주자. 광고 네트워크 또한 똑같은 걸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그 백엔드를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져다 바로 쓰실 수 있도록 패키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드모의 비전은 하나의 수익화가 아닌 다양한 수익화를 다 지원하는, 물론 다 최적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하고 한 1년간 꽤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어요. 뭐 직접 광고, 그다음 아이템 판매 광고, 네트워크 광고 정도는 일단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맥시마이즈가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진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는 사용자에 따라 광고, 여기서 광고라고 쓰고 노출이라고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광고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아이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른 앱일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을 송출하는 플랫폼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 광고 먼저 볼까요? 직접 광고에서 단순히 저희가 광고 서버를 대주는 게 아니에요. 광고 서버뿐만 아니라 직접 광고를 하실 거면 이런 게 필요해요. 광고 세일즈 하시는 분은 어떤 기준으로 광고를 팔아야 될지 필요합니다. 뭐 클릭 몇 건당 얼마를 할지, 뭐 노출 목표가 클릭이 아니라 단순히 노출일 건지 또는 인스톨일 건지, 이런 지표별 타겟팅,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광고를 내보내는 시스템을 저희가 그냥 제공해 드려요. 이거 빌드업 하시려면 엔지니어 한 명으로는 사실 턱도 없습니다. 제대로 만드시려면 광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두 번째, 광고주에 따라 니즈가 달라요. 어떤 분은 쭉 계속 캠페인을 지속하시길 원하세요. 가장 싼 단가에. 주로 뭐 앱이나 게임이 안정화돼 있으신 분들이죠. 어떤 분은 출시기 때문에 출시 이벤트 마케팅 3일 내로 최대한 많이 주세요. 페이지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능도 저희가 드려요.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노출할까? 이것도 저희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 인구 통계에 대한 타겟팅을 드리고 디바이스 OS까지의 타겟팅 정도는 드립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리니까 한번 써보시면 한 거죠. 그리고 다 무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사용자 타겟팅인데 특히 사용자 타겟팅이 필요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제 수익화 모델 중에 광고 아이템 판매를 생각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같은 유저를 놓고 다른 행동 양식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게 다르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애널리틱스랑 결합을 했습니다. 결합한 지가 1년이 넘었고요.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지를 슬슬 알아갈 것 같아요. 잠재 사용자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뭐 마케팅 하시는 분은 리타겟팅, 리마케팅 등등 많은 용어를 알고 계실 거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는 데이터 구글에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사용자를 구분해내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 예시처럼 뭐 레벨이 얼마 이상이라던가, 또는 이제 평균 세션이 몇 분 이상이라던가, 또는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 게임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애널리틱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분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 말고도 아까 처음 리포트들, 보고서들 기억나시죠? 결제 금액이 얼마인지 뿐만 아니라 몇 번 결제를 했는지 등등 얼마든지 리포트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고 그거별로 사용자를 그룹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고 그룹핑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액션을 해야 되죠. 이런 해당 그룹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구매할 것 같은 사람과 구매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또는 앱에 오래 남을 것 같은 사람, 게임을 오래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이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체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뭐 레벨 100 이상 가면 우리 게임을 떠나지 않는다, 또는 우리 앱을 30일 이상 안 지웠으면 안 지울 거다.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한 접근과 이제 막 들어오신 뉴 유저에 대한 접근은 달라질 거예요. 락인된 유저한테는 더 많은 밸류를 주면서 대신 수익화도 더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고, 아니신 유저한테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어요. 이런 걸 스스로 가르셔서, 자, 새로운 유저에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고를 보여주는 걸 보류를 하자, 3일 뒤부터 광고를 보여주자, 또는 새로운 유저에게는 아이템을 한번 권유해보자, 안 사면 일주일 뒤에 다시 권유해보고 그래도 안 사면 안 사는 걸로 보자 등등의 로직을 세우시고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액션을 하는 건 뭐죠? 게임 내에서 뭔가 나와야 되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게임 내에서 뭔가 내보내는 거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큰 허들이에요. 왜냐하면
엔지니어 리소스가 들고 이걸 디자인하는 사람하고 엔지니어가 또 싱크를 맞춰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엔지니어가 생각이 없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맞나요? 라는 퀘스천을 할 거고 그걸 열심히 네고시에이트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리소스가 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저희는 이 아이템 판매 공고라는 거에서 연결을 시켜놨어요. 구글 애널리틱스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에드모브 예약 또는 하우스 광고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애널리틱스에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 해당 그룹에 대해서 어떤 걸 보여줘, 광고를 보여줘, 또는 내가 원하는 요 아이템을 보여줘 라는 거를 지시를 서버에서 하면 에드모브 UI에서 하면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바뀌어서 원하는 게 팝업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네이티브 팝업하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구글만 하는 데이터들이 있겠죠. 구글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걸 모델링해서 잠재 구매자, 여러분들 앱 또는 게임별로 살 것 같은 유저를 예측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예측 모델은 신뢰도가 90% 이상입니다. 그 모델을 베이스로 저희가 자동으로 타겟팅도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그 모델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체크만 한번 하시면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광고는 오직 아이템을 살 것 같은 사람들한테만 나가게 됩니다. 이건 공짜로 당연히 다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아이템 판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딥하게 알아봤는데 이렇게 나누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사실 아이템 판매는 그냥 아무한테나 다 보여주고 구매가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 거고 사용자별로 행태는 다르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의미 없는 유저인가요? 아니죠. 광고로 수익화를 할 수 있어요. 광고 단가가 너무 낮아요. 그럼 의미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최근 에드모베가 광고 단가를 보시면 총 3배가 되었죠. 200% 증가니까 1년 반 사이에 3배가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광고 단가만 올라갔다고 좋으냐? 신경이 쓰이죠. 나의 자식 같은 앱과 게임에 대해서 사용자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러죠. 사용자 경험을 해칠 것인가? 혹시나 사용자가 너무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컨트롤을 드립니다. 광고 노출 빈도도 앱에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버에서 클릭해서 바로 바꾸실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3번. 그래 놓고 뭔가 반응이 안 좋다. 더 빈도를 줄이다가 괜찮다. 빈도를 늘려보고 이런 테스트를 쉽게 앱에 업데이트 없이, 게임에 업데이트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저희가 에드몹 네트워크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뭐 지역별로 또는 이제 시즌별로 가끔 다른 네트워크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글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플랫폼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될 수 있다면 이들도 최적화해드릴 용의가 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디에이션이라는 것도 제공을 하는데 그 미디에이션 중에서도 제가 좀 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글 광고에 대해서는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만 하시면 항상 매 광고 호출마다 가장 좋은 단가가 있는 네트워크 기본 네트워크들 평균 단가와 에드몹의 실시간 단가를 비교한 다음에 누가 비싼지를 보고 가장 비싼 아이를 송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 그 네트워크가 저희와 잘 일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하면 해당 다른 네트워크들의 실시간 단가도 저희가 받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호출마다 무조건 쓰시는 네트워크 중 가장 비싼 걸 받으시게 돼요. 이것까지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요거는 조금 어드밴스드인데 나는 내 유저는 하루에 1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광고 1000번 본다고 봤을 때 죄송합니다. 한 달에 1달러 이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광고 1000번 볼 때 1달러 이상 안 나오면 광고를 안 보여주는 게 낫다. 이런 아주 강한 기준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유저 가치를 환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그냥 막으시면 됩니다. 막는 기능도 있어요. 이 정도 비싼 가격이 아니면 난 광고를 보여주지 않고 싶어. 막으시면 돼요. 이렇게 ECPM 플로우라는 기능으로. 이 또한 에드모어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이 더 올라갑니다. 특히나 아이템 판매 광고를 통해서 구매할 것 같은 사용자에게는 광고를 안 보여주고 아이템 판매를 더 종용을 해서 수익이 더 올라가고 구매하지 않을 사용자들 90% 이상 확률로 저희가 예측한 또는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신 기준에 따른 구매하지 않을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광고를 보여줘서 수익을 더 늘리게 되죠.
이제까지 이제 짚어봤습니다. 안정적인 사용자를 위해서는 세 가지, 사용자를 들여오고 나가지 않으시게 업데이트를 하고 거기서 리텐션을 체크해서 더 많이 쓰시게 한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위해서는 뭘 하냐면 우선 인풋을 최소화하죠. 그 다음에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수익 모델을 돌아보고 나한테 맞는 걸 고르고, 세 번째로는 단순히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각 유저별로 어떤 모델이 좋은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구를 알려드렸는데,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역시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이죠. 뒤에 있는 그림. 네, 플랫폼 회사 구글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트너로서 더 성장하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걸 위한 기능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여러분들 없이는 어찌 보면 서비스도 없고 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하셔서 등에 올라타셔서 네, 성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